한국사 교과서 왜 이래? 세 번째입니다. 교과서의 제조지은에 들어있는 꼼수, 교과서에 실린 제조지은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호성공신 밑에 선무공신을 둔 것은 이순신을 깎아내리려고 만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첫 번째 방송에서 제조지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으나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 본격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과서에 제조지은이란 말이 나옵니다. 제조는 다시 만든다는 뜻이죠. 여기서는 망해가는 나라를 다시 살렸다라는 뜻입니다. 은자는 은혜의 은자입니다. 교과서 본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외란으로 조선은 국토가 황폐화되었다. 인구가 줄었고 많은 문화재가 소실되었다. 이로 인해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높아졌고 원군을 보내준 명에 대해 망해가던 나라를 다시 세워준 은혜라는 의미에서 제조지은이라 하며 숭상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을 잡아 에도 막부가 성립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후전판 비상교육 교과서 내용입니다. 다른 교과서는 어떨까요? 이런 내용이 미래엔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잠시 미래엔 교과서를 보겠습니다. 거의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7종의 교과서 중에 나머지 5종의 교과서에는 실리지가 않았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직전 교과서는 어땠는지 그 변해온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전 교과서는 2013년판 교과서를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교과서보다 6년 전 교과서입니다. 2013년판만 하더라도 감히 이런 제조지은이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2013년 이후에, 그러니까 2019년에 이런 이 나온 것이죠. 7종 교과서 중에 2종 교과서에만 이 문을 넣은 것은 학생들이 다른 불평, 다른 불만을 하지 않으면 눈치를 봤다가 다음에는 다 집어넣으려는 속셈이라는 것을 똑똑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제조지은이라는 말이 그전에는 어떻게 쓰였나 보겠습니다. 고려사 저료 공양왕 편에는 이 제조지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또한 천재와 같은 다시 살려준 은혜가 있었는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중국 고사를 단순히 인용한 말입니다. 그러면 임진왜란 이후에 제조지은이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내편 따로 국제편 따로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국내편 제조지은을 소개할 텐데요. 이유, 목적, 까닭은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이순신의 공을 깎아내리려는 것이죠. 임진왜란이 끝난 6년 후에, 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났으면 1년 이내에 논공 행상을 하든지 그럴 건데 6년 지난 다음에 논공 행상을 했습니다. 선조의 논공 행상을 보겠습니다. 소위 호성공신, 선무공신, 이 두 공신을 정하게 됩니다. 호성공신이라는 것은, 호성이라는 말이 좀 어렵지만 이 호자는 호종, 임금을 뒤따라 모시는 것을 호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성인 성자를 넣었는데, 아무튼 호성, 임금을 시중들며 뒤따라 가면서 모시는 분을 모시는 행위를 호성이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공신, 그래서 호성공신이고, 선무는 현장에서 무력을 떨치는 그런 겁니다. 호성공신과 선무공신 둘로 나눠서 이제 논공 행상을 합니다. 선조실록에 실린 이 공신 명단을 보기 전에 선조의 의주 피난길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야 이 호성공신이 무슨 뜻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선조의 그 의주 피난길, 역사에서는 의주 파천이다 또는 몽진이다 그래요. 몽진은 먼지를 뒤집어 쓴다는 얘기인데, 임금이 이제 그렇게 이제 피난, 떠난 것을 말하죠. 피란이죠. 임금이 궁궐을 떠나 다른 곳으로 피란 가는 것,
서울을 떠나 평양을 거쳐 의주에, 신의주에 다다른 것이죠. 이 파천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지도를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조는 오랫동안 세자 책봉을 미뤄왔지만 임난을 당하자 서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의주로 가기 전 평양에서 다급하게 서자 광해군을 세자 책봉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분조를 합니다. 분조, 조정을 나누죠. 역할 분담을 아들하고 부자 간에 임금과 광해군 사이에 역할 분담을 하죠. 이것이 교과서 본문에서 말하는 선조는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여 별도의 조정을 이끌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분조, 영화 대립군에서 그런 내용이 자세히 나왔죠. 그러니까 선조 임금은 평양을 거쳐 의주까지 피란을 가는 동안 본인을 수종든 이 신하를 호성공신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합니다. 사지에서, 죽을 땅에서, 죽을 곳에서 돌아왔으니까 생명을 지켜준 자기 생명의 은인이겠죠. 그래서 그 임금 옆에 신하들을 가장 고맙게 생각해서 호성공신이라 했고,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그냥 수종공신이라고 했어요. 수종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도 쓰는 말이죠. 따라가면서 모시는 것. 그런데 선조는 고려시대는 수종공신이라고 했으니까 선조는 뭐 호종공신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특별히 높여서 호성공신이라고 했어요. 자기를 성인으로 성인성자를 썼어요. 선조실록을 보겠습니다. 선조 37년 갑진년 6월 25일입니다. 서기 1604년입니다. 실록 내용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공신들의 명칭을 정하여 대대적으로 봉했는데 서울에서 의주까지 시종, 거가를 따른 사람들을 호성공신으로 하여 3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이 있게 명칭을 내렸고, 외적을 친 제장 여러 장수들과 군사와 양곡을 주청한 사신들은 선무공신으로 하여 3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있게 명칭을 내렸다. 내용입니다. 호성공신 1등, 그러니까 1등급 호성공신입니다. 이항복, 정곤수 두 사람입니다. 2등 호성공신 2등급입니다. 이후, 이부, 이원익, 윤두수, 이호민, 윤근수, 유성룡. 2등급은 31명입니다. 그 다음 3등급입니다. 정탁, 이연국, 유일이 하면서 여기에 보면은 내시도 들어갑니다. 의관 허준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3등급 호종공신은 53명입니다. 엄청 많죠. 그래서 이들에게 각각 자기를 내리고 군으로 봉했다. 모두 86인인데 내시가 24명, 이마, 임금 말 관리하는 사람, 이마가 6명, 의관, 허준도 들어갔었죠. 의관이 2명, 별자와 시알이 또 2명이다. 다음은 선무공신 명단입니다. 선무공신 1등급은 이순신, 권율, 원균 세 대장인데 이분들에게 어떤 호칭을 줬냐면 효충, 장의, 적의, 협력, 선무공신이라 칭했어요. 2등급 선무공신은 신점, 권응수, 김시민, 이정암, 이혁기 5사람입니다. 3등급은 정기원, 권혁, 유사원, 고원백, 이광학, 조경, 권준, 또 다른 이순신이죠. 기옥은 이운용. 그래서 10명입니다. 이들한테 각각 관작을 내리고 군으로 봉했습니다. 그래서 선무공신은 18명입니다. 이 표를 보겠습니다. 호성공신은 1등 공신이 2명, 선무공신은 3명이죠. 그 대신 호성공신은 2등 공신이 31명입니다. 선무공신은 5명입니다. 3등 공신은 호성공신은 53명입니다. 선무공신은 10명입니다. 그래서 도합 86명이 호성공신이고 선무공신은 18명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을 사관이 선조실록에다가 정리를 했더라고요. 사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사관이 이렇게 호성공신, 선무공신 명단을 다 쓴 다음에 본인이 밑에다가 자기 말을 더 썼어요. 그때 쓴 사관의 말입니다. 다행히 황은이 멀리 미침을 힘입어
황후는 중국 황제입니다. 팔도가 다시 새로워졌으니 임금이 도리에 있어 논공 행상을 하여 공로에 보답하는 특전을 그만둘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호종신을 80여 명이나 녹훈하였고 그 가운데 중관이 24명이며 미천한 복례들이 또 20여 명이나 되었으니 또한 외람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 글을 쓴 사관도 참 외람된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김응남, 신점, 정군수, 이효민 등은 당연히 공로가 있고, 이 86명 중에 86명을 내가 다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 이 공신 중에 김응남, 신점, 정군수, 이효민 이 네 사람한테는 공로가 있는 것 같고, 또 선무공신 가운데는 이순신, 원균, 권율은 혈전한 공이 있으나 혈전 그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면서 싸운 공로가 있으나 나머지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라고 이 사관이 말을 끝맺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그랬는데 지금 우리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사관의 심정이나 400년 전의 사관의 심정이나 지금 우리들의 심정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선조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임금님 수레 옆에 모시고 간 호종들은 그 은혜가 말할 수 없다는 것이고, 저 멀리 남해 바다에서 싸우고 산골짜기에서 싸운 무관들은 뭐 자기 할도리 너희들 내 할 일 한 거 아니냐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무관은 완전 무시한 것이죠. 너희는 아무리 잘 싸워도 문관이 우대받는 세상이지 문관의 발바닥에 있다, 이런 의식의 표현이죠. 이 말 속에는 문신들이 명나라의 외교를 잘해서 전쟁을 마무리한 거지 너희 무관들이 활잘 쏘가서 이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기본 밑바탕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선조는 이미 이순신을 백의 종군을 시켰지요. 백의 종군이 뭡니까? 이순신이 선조의 명령에 듣지 않고 명령 불복종을 했다고 삭탈관직을 하고 흰옷을 입힌 거죠.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관직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산 대첩 이후 이순신의 그 수군 통제사 자리를 박탈하죠. 그래서 백의종군 시켜서 온갖 고문을 가하죠. 그랬던 선조입니다. 그랬는데 이런 이순신과 같은 무관들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너무나 컸던 것이죠. 시기 질투가 워낙 많았던 선조였죠. 아들 광해군하고도 시기 질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순신 다시 수군 통제사의 복직을 해서 명량해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유명한 말을 남겼죠.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아직도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조는 1차로 이렇게 공신 논공 행상을 한 다음에 그래도 뭐가 부족했던지 양심에 찔렸던지 4개월 뒤에 다시 특별 교서를 내립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6월 달에 1차 교서를 내렸다가 2차 10월 달에 4개월 뒤에 10월 29일 날 특별 교서를 내립니다.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순신, 권율, 원균을 체쿤하여 1등에 봉하고 모습을 그려 그 얼굴 모습을 그려 후세에 전하며 관작과 품계를 세 자급 초천한다. 세 등급 관작의 품계를 세 등급을 아주 뛰어넘게 그냥 올려주는 거죠. 그의 부모와 처자도 세 자급을 초천하되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여서 사이를 2자급 초천하고 적장 맏아들 맏손자한테는 세습케 하여 그 녹봉을 잃지 않게 할 것이며 영원히 사유의 은전을 받게 하라. 사유, 죄를 용서해 주는 거죠. 감옥에 잘못한 일이 있어도 영원히 감옥 가는 일을 막아주라는 얘기죠.
반당 10인, 노비 13구, 구사 7명, 전지 150결, 은자 10냥, 내구마 1피를 하사한다. 그러면서 100대에 전하여 가서 영원토록 자손과 후손들이 복禄을 누리게 되길 바란다. 때문에 교시하노니 잘 알 것으로 여기노라. 이렇게 이제 2차에 걸쳐서 특별 교서를 내리면서 이순신 등 무장들에게 서운한 감정을 싣고자 합니다.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술순을 쓰는 것이죠. 선조는 이런 교서를 내린 뒤 4년 후에 죽습니다. 40년 장기 집권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로부터 근 200년 뒤에 정조 때에 이릅니다. 오늘날 보는 이충무공 전서가 정조 때 왕명으로 간행됩니다. 난중일기, 그 다음에 전쟁 보고서를 장계라고 하죠. 장계 등을 다 실어 놓은 유고집입니다. 정조 17년 1793년 7월에 임금은 다음과 같은 전규를 내립니다. 충무공 이순신에게 영의정을 더 추증하라. 또 생각해보면 충무공의 충성과 용맹함에 대해 사후에 아직까지 영의정을 더 추증하지 못한 것은 실로 흠이 되는 일이다. 더 추증하라는 말은 사실은 선조가 좌의정까지 추증을 했거든요. 근데 왜 영의정을 주지 좌의정을 줬느냐? 정조가 그 아픈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하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그 추증은 영의정이죠. 그 영의정을 1793년에 받게 됩니다. 근 200년 뒤에서 충무공의 공적 공로가 인정받게 된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 전에 인조는 충무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그렇죠. 충무란 시호는 임금이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금 충무공의 충무는 인조가 내린 시호였습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과서에 나온 제조지은이라는 말은 사실상 이건 알고 보면 무신들의 기운을 꺾고 진짜 은혜로운 사람은 이순신이 아니라 내 옆에 호종을 해준 내 신하들이다. 그리고 이순신 사후에 이순신 장군께서 이제 노량해전에서 순국하시죠. 갑자기 이순신 장군이 순국하니까 민심이 어떻겠습니까? 민심이 이순신에 대한 동경심, 그 존경심, 추앙하는 마음, 이 마음들이 저절로 형성이 됐겠죠. 민심을 속이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제조지은이라는 4글자를 강조하는 겁니다. 결국 제조지은의 목적은 뭡니까? 명나라 이여송, 진린 두 장군이 와서 조선을 구해준 거야. 이순신이 나라 구한 것 아니야. 명나라 황제한테 고맙다는 얘기로 제조지은을 한 것이고, 그 가운데 그 제조지은의 그 말 속에 이순신, 또 우리 조선의 수군, 권율 장군, 김시민 장군, 이런 분에 대한 생각은 없다. 너희들 전쟁 끝났다고 너희들 딴 생각 갖지 마. 이러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제조지은이라는 망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교과서 개편 때는 더 극성을 부릴 겁니다. 교과서 집필하는 박사님들은 국적은 한국인인지 몰라도 마음은 정말 그럴까요? 라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전에는 국사 학자들이 정부 눈치를 봤는데 이제는 정부 눈치보다도 다른 나라 눈치를 봅니다. 어디냐고요? 일본, 중국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심한 것 같지요? 제 말 이해 못하겠지요? 그러나 차차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한국 역사학자들이 그럴까? 그럴 수 있을까? 또 서울대 교수 같은 훌륭한 교수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그럴까? 그들이 이런 시시비비도 모를까? 그럴 리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순진한 분들입니다. 제 말 믿어주세요. 이제까지
우리 교과서를 망쳐온 분들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좋은 분도 있습니다. 정말 학문을 사랑하고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그러한 좋은 분도 계시죠. 그러나 다 학자라고 해서 진리를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진리가 이해관계에 얽히면 그야말로 추잡한 학문으로 변질되는 것이죠.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예의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학들이 잘못 배워서 잘못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조지은 국제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